2018년에 썼던 제 책, 이 책, 지금 셀캠으로 찍기 때문에 거꾸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법, 기승전 사랑. 이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승전 사랑. 어떻게 해서 이 기승전 사랑이라는 책 제목이 나왔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책 제목이 기승전 사랑, 결론은 사랑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잖아요. 사실은 이 책은 한 4, 5년에 걸쳐서 썼던 제 글을 엮었어요. 그런데 다 엮어놓고 보니까 제목 짓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거든요. 다 읽어보니까 모든 하나의 글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승전 사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제가 붙었는데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법이거든요. 말 그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될 거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사랑인데 내가 쓴 글들은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제목이 기승전 사랑입니다. 이 프롤로그를 보면은요, 프롤로그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글입니다. 한 대목만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이 부는 이유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란다. 어디서 들었는지 혹은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무슨 개똥철학? 웬 말장난? 이런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격하게 공감하는 문장이다. 바람은 하늘과 땅과 바다처럼 자연의 일부인데도 자신의 존재를 보여줄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으랴. 냄새로도 알릴 수 없었으니 에라 불기나 하자 한 거다. 바람길은 절로 나지 않는다. 막히면 바람은 존재조차 없다. 한쪽만 열리면 바람은 어서 문을 열라고 발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게 돼 있다. 태풍이 왔을 때 창문 틈새에서 나는 굉음을 상상해 보라. 성깔 깨나 있는 바람이 태풍 아닌가? 태풍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야겠는데 길을 터주지 않으니 틈새에게 독이 오른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귀신 같은 소리를 내며 어서 길을 트라고 위협하는 거다. 통하지 않으면 괴성이 나오는 법이다. 이때 문을 열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해지는데 이게 바람길 덕분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바람길을 내주지 않으면 그냥 괴성을 지릅니다. 태풍처럼. 그런데 그 바람길을 내주는 순간, 어느 순간 잠잠해지죠. 소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잠잠해진다라는 내용이죠. 속내를 털어놓다 보면 결혼 후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들은 대등한 거래에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랑을 이루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결혼 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여자들이다. 하지만 남편들의 속마음은 다르다. 결혼했으니 안심인 거다.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중하지 못했던 사회생활, 가장이 되었으니 제대로 해보겠다며 밖으로 나돈다. 여자는 결혼 전과 180도 돌변해버린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남자는 그게 아니다. 결혼 후 돌변한 것이 아니라 연애 전 상태,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8년이란 긴 연애 기간의 마음고생을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남편을 원망하는 동안 많이 외로웠다. 당연히 행복하지 못했다.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남편의 배은 망덕이 아니라 내 문제다. 결혼 생활에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였을 남편이야 어쨌든 내가 사랑한 것으로 충분했어야 했다. 세월이 흘러 대각견성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왔다.
남편을 통해 얻은 성숙은 다른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지고 볶으며 깨지고 아물며 말랑말랑해졌다. 유연해졌다. 누군가 쿡 찌르고 들어와도 움푹 파이면 그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여유가 생겼다. 네. 이 대목. 사실은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남편에게 보상받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보상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잘 기다려줬기 때문에 결혼하면 저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뭔가 바라는 마음, 이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는 어려워졌던 거죠. 젊어서처럼 겸손하려 애쓰지 않아도 목에 힘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냥 자신이 대단하지도 초라하지도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나는 나다. 누가 뭐라고 흔들어대도 제법 휘청거리지 않게 됐다. 조금 기우뚱거리다 중심을 잡는다. 누가 나를 치켜 세워도 들뜨진 않는다. 잠시 기분 좋았다가 평상심을 찾게 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가 칭찬하면 정말 우쭐하고 또 누가 뭐라 해도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물론 힘들긴 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그러다가 에이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도인이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다가 힘든 거는 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몇 차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봤자 축나는 건 나야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기가 잘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 되고 유연해지게 되는 거죠. 유연해지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걸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려면 주체가 나여야 한다. 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 혹여 그렇다면 과감히 너에게서 탈출하면 된다. 쟤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그럼 탈출하면 돼요. 뭐하러 그걸 부둥켜 안고 죽이네 살리네 하냐는 거죠. 탈출 못하는 건 나의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를 해결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건 시간 문제다. 내 곁에, 이 대목 중요해요.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 외로운 법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표정에 행복이 넘쳐난다. 사랑하는 것이 일상인 그들에게 답이 있다. 결론은 사랑이다. 기승전 사랑인 셈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그냥 저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소통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사람한테서 탈출하면 되는 거죠. 탈출하지 뭐하러 붙어 있으면서 죽겠네 살겠네 하는 거죠. 그래서 탈출 못하는 건 내가 용기가 없어서든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든지 그건 이제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탈출하는 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거기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찾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내 문제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요. 내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우면 그냥 탈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행복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버리면 행복하고 같이 있어서 괴로우면 탈출하면 되고. 그런데 탈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버려요. 자, 이게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법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프롤로그 중심으로 책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 책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